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피 UI를 통해서 SVD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컴피 UI를 실행하겠습니다. 컴피 UI의 디폴트 모델입니다. 이곳에 Add 그룹을 눌러주시고요. 이 그룹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그룹 단위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 그룹의 이름을 텍스트 투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이패스 그룹 노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는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이곳에 이미지 투 비디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투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신 후 로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이미지가 있고요. 이곳에 원하시는 이미지를 끌어 놓으시거나 원하시는 이미지를 캡처하셔서 이곳에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사용했던 이런 햄버거 이미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햄버거 이미지를 서치를 눌러주시고요. 이곳에 SVD 비디오 모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SVD라고 입력을 하시면 SVD 이미지 투 비디오 컨디셔닝 노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입력 이미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 비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곳에는 SVD 모델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노드는 이미지 온리 체크 포인트 로더가 있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을 선택하는 노드이고요. 이 노드에 있는 클립 비전을 이곳에 있는 클립 비전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VAE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SVD 이미지 투 비디오 XT 1.1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이곳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샘플러가 필요했죠. 이 K 샘플러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포지티브 프롬프트를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네거티브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델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SVD 옵션과 K 샘플러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XT 1.1 버전의 세팅 값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햄버거 이미지가 세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576에 높이는 1024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프레임은 XT 같은 경우 25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25프레임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모델 버킷 값이 있습니다. 모델 버킷 값은 이곳에 127로 되어 있습니다. 127에서 값이 증가하게 되면 비디오의 동작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좀 적어지게 되면 이미지 변화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127을 기준으로 약간씩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123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FPS 같은 경우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프레임은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장의 이미지가 생성되고요. 25장 중 6장을 1초에 생성하게 되는 것을 FPS 값입니다. 25장을 6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64, 24, 보통 4초의 시간에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곳의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비디오 프레임 같은 경우는 현재 20으로 되어 있는데 생성할 모션 프레임 수입니다. 모션 버킷 아이디는 숫자가 높을수록 출력이 더 많은 모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좀 더 모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FPS 같은 경우는 FPS가 높을수록 비디오 출력이 고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증강현실 같은 경우 아규먼트 레벨인데요. 입력 이미지에 출력되는 노이즈 양입니다. 지금은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이즈가 높을수록 유사성은 감소하지만 움직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기본 값에서 모션 버킷 값은 햄버거가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7보다 조금 낮게 잡았고요.
아규먼트 레벨 증강 수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0.05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샘플러 같은 경우는 시드 값은 랜덤으로 하고 스텝은 약 25스텝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줄러는 카라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CFG 값이 있는데요. 이미지 투 비디오 XT 1.1 같은 경우는 이 min CFG 값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달라진 점을 이곳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n CFG 값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min CFG 값 같은 경우는 노드 이름이 비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비디오 리니어 CFG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입력 값이 모델이고 아웃풋 값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모델에 연결해 주고 이곳에서 나오는 모델을 K샘플러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리니어 CFG 가디언스가 있는데요. 이 기본값을 최소값인 1로 잡아두고 이 CFG 값은 2.5 정도 접을 거고요. 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이 어떻게 변하나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드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곳에 아웃풋 값인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와 똑같이 레이턴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VAE 디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샘플스는 이곳에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요. VAE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인 이곳에서 VAE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미지를 우선 볼 수 있는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프리뷰 이미지가 있고요. 이 SVD에서 생성된 25장의 이미지가 이 프리뷰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25장의 이미지를 이제 비디오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이곳에 비디오 컴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노드에는 이렇게 여우 마크가 있는데요. 이 비디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여우 마크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이 커스텀 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UI에서 기본 제공하는 노드가 아닌 이곳 매니저에서 설치된 커스텀 노드입니다. 이 아이콘을 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전 컴퓨UI 기초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매니저에 이곳에 배지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논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건데 이곳에 저는 ID 값과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이 아이콘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게 기본 노드인지 아니면 커스텀 노드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노드를 연결하기 전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에 인스톨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클릭해 보시고 비디오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입력했더니 이곳에 비디오 컴바인 노드가 있습니다. 이 컴퓨UI 비디오 헬퍼스 스윗 이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미지를 이렇게 비디오로 생성해 주는 노드입니다. 이곳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써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우선 이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인스톨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은 이곳에서 리스타트를 해주셔도 되는데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에서 리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재시작되면서 새로운 창이 생성됩니다. 커스텀 노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비디오 컴바인 노드에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바로 오디오까지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이곳에 오디오 노드를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루프 카운트, 파일 네임, 그리고 포맷, 핑퐁, 세이브, 아웃풋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프레임 레이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있네요. 비디오 컴바인 노드고요. 한국어 설명으로 변경을 해보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초당 표시되는 입력 프레임 수입니다.
이전에 이 SVD에서 프레임 수를 입력을 하셨는데요. 현재 25프레임의 FPS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장의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표시되는 입력 프레임 수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프레임 퍼 세크와 같은 의미인데요. 프레임 속도가 높을수록 출력 비디오가 더 빠르게 재생되고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디품 같은 경우 8로 유지되거나 비디오 노드 로드의 페이스 레이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저희 지금 다른 노드긴 한데 스테이블 비디오 노드의 프레임이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값도 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프 카운트입니다. 루프 카운트는 동영상이 반복되어야 하는 횟수입니다. 이 영상이 몇 번이나 반복될지 그거에 대한 횟수고요. 우선 반복 없이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출력에 사용되는 기본 파일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애니메이션 디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성된 파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트 디프 언더바 나머지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원하시는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기본으로 SV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같은 경우는 GIF도 가능하고 이곳에 MP4도 가능합니다. MP4로 설정하게 되면 옵션이 더 나오게 되고요. 기본 옵션 GIF로 생성하게 되면 루프 카운트와 핑퐁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CRF, 세이브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MP4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xFMT가 있습니다. PixFMT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곳에 CRF 세이브 메타데이터 PixFMT는 비디오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 나오는 추가 옵션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PixFMT 같은 경우는 픽셀 데이터 저장 방법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색상 품질이 더 높지만 모든 장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동작하지 않으신다면은 MP4 파일이 아닌 GIF 파일로 생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CRF 값입니다. CRF는 출력 비디오 품질을 설명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비디오 품질은 높지만 파일 크기는 커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비디오 품질은 낮아지고 크기는 작아집니다. 스케일링은 코덱에 따라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무손실 출력은 일반적으로 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메타데이터.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로드할 수 있는 출력 비디오의 워크플로우 복사본을 포함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이곳에 끌어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옵션 값들이 자동의 노드에 추가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지에 설정 값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건데요. 이 비디오에 그러한 설정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루프 카운트는 해당 이미지를 반복하는 횟수라고 하면은 핑퐁은 역방향으로 재생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프 카운트를 1로 설정하고 핑퐁을 true로 한다면 이미지가 변경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루프 카운트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변경됐다가 돌아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역재생하는 걸 핑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루프 카운트 없이 한 번 재생되는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이 끝났고요. 이 상태로 이 햄버거 영상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고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SVD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K샘플러에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하나씩 총 25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K샘플러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K샘플러에서 25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VA 디코드를 통해서 총 25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5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햄버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오픈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25프레임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약간 중간중간 이미지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5장은 SVD에 대해서 25장 프레임을 생성해라 했는데요. 이 각각의 프레임 사이에 이미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최종 출력은 옆으로 밀어두시고 생성된 이미지의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A 디코드로 생성된 25장의 이미지를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필름 VFI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비디오 헬퍼 스위트처럼 커스텀 노드입니다. 컴피 UI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검색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으로 검색하게 되면 컴피 UI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 있습니다. K샘플러를 더 많은 디노이징 값으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GitHub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노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RIF, VFI도 있고요. 필름 VFI도 있습니다. 우선 필름 VF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것이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인스톨을 눌러 설치를 하시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에서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타트가 완료되셨다면 이곳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E 디코더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필름 VFI의 인풋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체크포인트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필름넷 FP32 이 모델이 기본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이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사이에 더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한 4배 정도의 이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사이에 4개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프리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원래는 이곳에 생성된 영상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노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필름 VFI를 반영하지 않은 영상이고요. 이곳에 사용된 이미지를 이곳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할 거고요. 자, 생성해 보겠습니다.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다시 생성되고 있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VA를 통해서 이미지가 완성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이 이미지가 필름 VFI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추가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추가로 4배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프리뷰 이미지에 들어왔고요. 프리뷰 이미지가 끝나니까 컴바인 노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생성되었죠. 지금 현재 총 한 97장 정도 생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5장의 이미지로 생성을 했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중간에 이미지를 추가했더니 너무 느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뚱뚱 끊기는 느낌은 없지만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 이유는 25장을 기준으로 프레임당 6번 움직이는 거를 사이사이 껴넣기 때문에 4초의 영상이 생성될 거를 이 한 줄에 20장인데 총 97장의 이미지를 6프레임을 1초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97장을 6으로 나누게 되면 16초짜리 영상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5장을 6으로 나눴기 때문에 4.16입니다. 좀 조정해 볼까요? 97장을 4.16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 23프레임당 1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이미지가 1초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프레임을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는 영상이 아닌 부드러운 영상이 생성될 건데요. 아까와 다르게 이미지가 변형이 좀 이루어졌네요. 옆으로 화면이 돌아가면서 햄버거가 좀 커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햄버거가 약간 변형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 옆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죠?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름 FVI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노드들 중에서 RIFE, VFI 노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커스텀 노드이기 때문에 이곳에 그대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FE, VFE 노드이고요. 입력것과 출력은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간에 이미지를 보관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인데요. 이곳에서 각각 사용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의 RIF, VFI는 기본으로 47 혹은 49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47을 사용해 볼 거고요. 여기도 같이 프레임 수가 있고 멀티플러도 똑같이 4배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패스트 모드와 이렇게 설정 값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설정 값은 이곳에 있는 깃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검색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은 프레임에 연결해 주고 프리뷰 이미지도 연결해 주고 결과값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드는 비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노드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바이패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움직임이 워낙 작아서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필요 없는 노드는 비활성화 할 거고요. 이 프리뷰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지 보관된 이 프리뷰도 비활성화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노드고요. 최종 결과 노드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그룹을 놓고 쭉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fit group to node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드에 맞게 그룹 사이즈가 조정이 되고요. 이 그룹은 이미지 to 비디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미지 to 비디오가 있고 이곳에 텍스트 to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지 입력값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텍스트로 이미지가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노드들은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뺀 상태에서 이 그룹을 바이패스 그룹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노드 전체가 비활성화가 되고요. 이곳에 체크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SDXL 모델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프롬프트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여기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스테이빌리티 AI 사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움직이는 영상이 생성되는 부분입니다. 이 우주복을 입은 우주선도 움직였고 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텍스트 투 이미지로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처음에 있는 아이스 드래곤 인 더 마운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추가를 할 거고요. 아이스 드래곤 인 더 마운틴스 입력을 하였고 부정 프롬프트는 텍스트 워터마크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아까와 같이 세로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1024에 576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K샘플러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나머지 다 기본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좀 더 이미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로라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로라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이미지가 변하지 않도록 약간 스트렝스를 좀 줄여줄 거고요. 한 0.65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델은 모델에 연결해주고 클립은 클립에
그리고 이곳에 나가는 아웃풋은 K샘플러의 모델을 연결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아까 활성화를 잘못했는데요. 이곳에 바이패스 그룹 노드를 선택하셨다면 set group nodes to always를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샘플러는 한 30스텝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 CFG 값은 8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일러는 아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이 스케줄러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 있는 텍스트 to 이미지만 실행되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로라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로라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LCM 로라가 있습니다. SDXL 버전이기 때문에 SDXL LCM 로라를 선택했고요. 나머지 값은 그대로 하되 이곳의 모델은 다시 한번 모델로, 클립도 다시 클립으로, 모델은 K샘플러로, 클립은 각 프롬프트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줄여보시면은 체크 포인트에서 로라 2개를 통해서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 프롬프트를 거쳐서 이 프롬프트가 K샘플러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고 LCM 로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은 한 17스텝 정도만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CFG 값은 1.5 정도 줄 거고요. 이곳에 샘플러 네임이 있죠? LCM으로 선택을 하고 자, 샘플러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네요. 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미지가 생성될 거기 때문에 이 두 노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와 이미지 투 비디오를 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최종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것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곳에 init 이미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드 이미지는 필요가 없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전에 생성된 이 이미지가 SVD를 통해서 생성됩니다. 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가고요. 자, 이 상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용이 생성되었다면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체크 포인트를 읽어와서 SVD를 통해 K샘플러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디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볼까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텍스트만으로도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일한 노드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만 변경하여 비디오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같은 워크플로우로 생성한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